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극좌 세력들이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면서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노총 혹은 종북 성향의 그런 극좌 단체들인데요.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무슨 시민단체 뭐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더군요.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주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현재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99명 그 중국인 해커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거기서 엄청난 어떤 사건이 지금 터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이제 치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가짜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뭐 JTBC라든가 등등에서도요. 가짜 뉴스임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진짜 100% 팩트다라고 하는 스카이데일리의 주장 그 자체도 100%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수준입니다. 맞는 것 같다. 신빙성이 있다. 이 정도는 맞겠죠.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스카이데일리가 이게 이제 오보이거나 가짜 뉴스인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벌써 이 관련된 뉴스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고의적이다 해서 말이죠. 나중에 아마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가짜 뉴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진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요. 저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건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이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로버트 어스 미 공화당 뉴저지주 하원 의원, 오선 의원인데요. 이분은 미국 조야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마당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맥을 쌓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저 폭스 뉴스가 현재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대표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 그 시사 뉴스의 시청률 1위는 그 폭스 뉴스입니다. CNN하고 차이 많이 나요. 좌파 CNN, 우파 폭스인데요. 지금 폭스의 전성시대입니다. 자, 그 폭스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앵커들, 그런 어떤 유명 기자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게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죠. 이 사람은 대표이면서도 기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련 뉴스를 속속 이렇게 전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요번에요, 언론인 중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인물은 딱 두 사람이더군요.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 두 사람이에요. 아시아투데이도 우파 언론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쥐락펴락하는 어깨에 힘 잔뜩 넣고 있는 그 거대 미디어들, 조정동, TV조선, 채널A, JTBC, KBS, MBC, SBS 등등 해서 말이죠. 그 어떤 언론사도 이 공식 초청을 못 받았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작은 언론, 아시아투데이는 신문 뭐도 같이 내는 언론이고요. 스카이데일리도 신문을 냅니다. 앞으로 큰 언론으로 이제 성장하겠죠. 처음에는 이 스카이데일리가 신문은 없는 인터넷 언론인가 했는데 음란 후에 보니까 신문까지도 같이 내는, 종이 신문도 내는 그런 언론이죠. 이 스카이데일리 같은 언론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언론이 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들은 이 스카이데일리를 극우 매체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극우 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광주 5.18에 대해서 팩트 추적하면 그게 극우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인 해커 99명 간첩술이죠, 지금은. 이걸 주장하면 해커가 뭡니까? 극우가 되는 겁니까? 극우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극우 극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극우 파리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다급하다. 그거 말고는 달리 그들의 이제 지금 엄청난 어떤 이슈 파이팅을 저들이 이제 감당 못하겠다라는 아우성 비명소리죠, 저게 비명이죠, 비명. 자, 이제 거구 그러는데 요즘은요, 우리 이제 우파 언론에서도 이제 극좌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극좌. 이제 저들을 일러서 이제 극좌라고 불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쪽을 향해서 그냥 극좌라고 불러주면 되겠어요.
자, 조정진 스카이 데일리 대표가 미국에서 전해온 또 다른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국이 부정선거 간첩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모가 드러났다. 99명이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미군 기지로 압송되고 그중 일부는 미국 본토로 지금 보내졌다 그러죠. 이 관련 뉴스를 쭉 읽는 도중에요. 정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뭐 실업급여를 뭐 수령했다든가 그 99명 중에 말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딜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까지도 이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제 기사 하나를 이제 좀 볼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현재 오토 원비어법, 오토 원비어라고 있죠. 저는 북한에 갔다가 지금 끔찍한 사태를 맞았던 바로 그 오토 원비어인데요. 그게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커 99명 카드를 갖고요, 한국 사태를 진화한다라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이거 역시도 조정진 스카이 데일리 대표의 이제 기사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걸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단독 기사인데요. 조정진 기자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냈을 때는 이게 가짜일 확률이 있겠습니까?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단독 미국 오토 원비어법 중국 해커 99명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 조정진 기사로 돼 있죠. 내정 간섭 피하는 선서 한국 사태 적극 개입. 미국 공화당 인사 트럼프 윤 대통령과 동병상련이다.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현재 한국 상황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 이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자 워싱턴 DC를 방문한 로버트 어서 뉴저지주 하원 의원 5선인데요. 이 사람과 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인사들은 다 모여들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곧바로 18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 그랬죠. 그중에 한국 관련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죠. 자, 내정 간섭을 피하는 선에서 한국 사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공감하고 있고 한국 사태는 세계 패권을 노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이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 전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만일 그들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멈춘다면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탄핵 소추와 인신 구속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재 문제와 윤 대통령 석방 문제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용이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미국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야당, 특히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게 일종의 선동이죠. 선동. 그걸 통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탄핵을 소추하고 그리고 인신을 구속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재명과 미국과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제재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이거를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딜을 시키는 그런 협상용으로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코가 꿰일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권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재명을 미국으로 압송시킬 수도 있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요, 현재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이재명 측과는
아무런 어떤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딜 친다라든가 이런 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이재명은요 대북 송금꾼뿐 아니고 중국과도 어떤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미국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이재명은 글쎄요. 한국 법정이 아니고 미국 법정에 설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공화당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송금이라는 국제 범죄를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연루된 국제 범죄인 미국 수환 및 오토 원비어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세계 각국의 정치에 있어서 글로벌한 시각이 있어 국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 조치를 한 적 많습니다. 야, 대북한 어떤 그런 제재법일 수도 있죠.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검열 감시 법안 이게 바로 오토 원비어 관련 법안인데요. 여기에 이재명이 딱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나쁜 영향을 줍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비난 끝에 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수용돼 있는 중국 해커 99명 처리 문제도 미국이 쥐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카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란 세력은 이재명을 비롯한 저쪽 민주당에 부안해동하거나 거기에 편드는 세력을 그 전체를 싸잡아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자체가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혹은 내란 세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번에 이 한국 사태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조정진 기자의 이제 분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가짜 뉴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JTBC가 그걸 이제 취재 보도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군에 물어봤다. 아니다 하더라. 뭐 또 주한 미군에 물어봤다. 그것도 아니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DIA라고 미국 국방부 산하 비밀 정보 조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설사 진짜로 그런 답변을 내놨는지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 JTBC가요. 그들의 희망 고문, 희망 사항을 노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갈수록 진위가 명백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짜 뉴스일 것 같다보다는 진짜인 것 같다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갈수록 이게 관련된 뉴스가 하나둘 쌓이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이 딜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재명은 그런 인간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딜도 칠 수 있는데 딜 치려고 하면 강한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도 우리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정도로 지금 중대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자신감 넘칩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했었죠. 법원이 마지막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와, 그게 말이죠. 재판에 임하는 이쪽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뭔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